안녕하세요.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다소 준비가 부족하게 시작한 거꾸로 교실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무척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탈행동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탈행동 좀 비교적 길게 하고 있는데요. 일탈행동의 이론이 다소 복잡하고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탈행동의 형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노미 이론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듀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이 있었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었는데,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A는 규범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A는 없다는 뜻이고 놈은 규범이라는 뜻으로 무규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규범 상태에서 가치의 혼란이라든지 규범이 부재했을 때, 이랬을 때 일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듀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이었고요. 머트는 문화적인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수단, 합법적인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노미 상태고, 그것이 바로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낙인 이론은 어떤 일탈자가 일탈 행동이 어떻게, 그러니까 일탈을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일탈로 규정되는가, 그 과정에 집중을 하고선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음, 1차 낙인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은 그 낙인을 내면화시키고 2차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전과범을 대상으로 하면 아주 설명이 잘 되는 이론이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 또는 차별 교제 이론은 그 범죄와 가까이 일단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겠다 보면 그들에 의해서 사회화가 돼서 자신도 일단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덜 인식하게 되고 일단 행동을 저지른다는 이론이었고요. 갈등 이론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일단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일탈을 저지르게 만들고, 또 하나는 지배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피지배자들의 행위를 일탈로 규정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탈 행동과 그 영향, 그리고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복습해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탈 행동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보게 되면은 A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나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배운 친구들을 통해서 절도나 금품 갈취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A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B는 은행원이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공금에 손을 냈나요? 그랬더니 저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행원 월급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뭔가 꿈꾸는 생활을 목표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일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네요. 자, B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한번 보고요. 자, 교도소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잡혔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전과자라고 일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일탈을 저질렀어요. 예, C는 좀 쉽죠? 자, 철거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됐는데 본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했더니 저는 정당합니다. 단 법이 불공평할 뿐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 A, B, C, D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A는 차별 교제 이론이고요. B는 아노미 이론이겠죠. 아노미 이론 중에서 누구의 아노미 이론일까요? 그렇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겠죠. 자, C는 낙인 이론일 테고요. D는 갈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일탈 행동과 그 영향을 볼게요.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일탈 행동이 그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고 싶지 않고요. 또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구나,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구나,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신뢰감이 저하가 되고 이러다 보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 조직이 해체되거나 사회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탈 행동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기에는 특히 더 그럴까요? 기능론자가 보기에는 더욱더 위험하다고 보겠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탈 행동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폭축 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폭주적에 대해서 건강한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게 되면 그 시민사회는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사회 문제의 노출과 대책 마련의 계기를 부여하게 된다.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낙인의 결과이든 차별교제 이론이든 아노미의 이론이든 갈등의 이론이든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도 물어본 학생이 있었지만 시민혁명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귀족들과 평등해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일탈적인 주장이었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해결 방법을 좀 볼까요? 자, 좀 천천히 볼게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벌어졌다.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왜냐하면 어떤 잘 살고 싶은 목표는 있지만 그런 것을 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 것이다. 구성원들이 규범을 잘 지키는 그러한 어떤 사회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사회화 시켜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노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드류켐의 주장일 테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은 머튼의 주장이기 쉽겠죠. 자,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메르스 한참 문제가 되고 격리 이런 거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접촉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일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지금 일탈자가 아닌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죠. 차별 교제 이론이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낙인의 절대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 그 사회가 어떤 것이 잘못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겠죠. 따라서 너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가 낙인을 내변할 필요는 없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사회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변혁을 가져와야지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갈등 이론이었어요. 자, 일탈행동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학교폭력 문제인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 내용들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경쟁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의 좌절감이 학교 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 돼요. 자,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없을 때 일탈 행동을 한다. 아노미 이론이겠죠. 자, 학생들의 폭력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해서 폭력 집단에 가입하고 그 속에서 학교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성인들의 학교 부정 학생들은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죠. 마지막으로 빈부격차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 이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탈행동의 다양한 어떤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